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절한 톰 아저씨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한 2002년 개봉 영화인데요. 영화 속 미래도시에서는 신분증이 없어도 얼굴이나 홍채 인식을 통해 은행 업무와 신분증명, 각종 교통수단 탑승까지 대부분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면인식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신분 증명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도입돼 사용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 그 명과함을 하루 한 팩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안면인식 기술은 눈, 코, 입, 이마 등 얼굴 형태나 특징을 추출해서 얼굴을 인식하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안면인식 기술은 홍채인식 그리고 지문인식과 더불어서 차세대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여러 곳에 도입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에서도 미리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여권이나 탑승권 없이 출국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요. 이 시스템은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서는 안면인식을 통해서 음식이나 또 커피를 살 수 있다고 하죠. 키오스크에 네이버페이와 연동한 안면인식 단말기가 부착돼 있어서 미리 얼굴 등록을 해두기만 하면 1초 만에 결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을 자랑하는 중국에서는 일상 곳곳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죠. 지하철역 개찰구 통과도, 공중화장실 휴지받기도 안면인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면인식이 보안의 최종 형태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고유성 때문인데요. 얼굴이나 홍채, 지문 등과 같은 생체 정보는 전 세계 80억 인구,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당사자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와 달리 위변조나 복제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죠. 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특히 안면인식은 단말기 등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 등에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얼굴로 신분증이나 카드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또 간편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번거롭게 지갑이나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얼굴만 보여주면 간편하게 다양한 일상 속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 그런데 희망적이기만 할까요? 안면인식 시스템이 긍정적인 반응만 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개인정보 이슈 때문인데요. 실제로 안면인식 데이터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여러 번 논란이 되어 왔죠. 최근 미국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안면인식 기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수백만 명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결과 메타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무려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의 합의금을 내야 했습니다. 구글 역시 사무실에 보안 목적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정부 반대 시위에 참여한 직원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이슈 말고도 아직 안면인식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최근 안면인식 기술의 한계를 보여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 있는 한 가게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의 오류로 무고한 고객이 범죄자로 몰려서 가방을 수색당하고 또 가게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AI 얼굴인식 프로그램인 라벤더가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벤더의 정확성은 90% 수준이지만 만약에 10%의 오류를 범해서 무고한 사람이 테러리스트로 지목이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도입에 신중한 입장인 곳이 많은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안면인식 기술이 특히 흑인이나 여성을 오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도 AI 규제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가안보 등 분야를 제외하고는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인식이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을 수사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한 상황이고요. 무분별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중국도 지난해 8월 안면인식 기술 적용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려면 그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보호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를 찾거나 실종자를 찾는 일 등에만 한정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서 정확한 법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할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기술을 활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또 빠르고 간편하게 바꿔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지만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이나 사생활 침해, 예기치 못한 오류로 아찔한 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는 안면인식. 안면인식 기술의 부정적인 사용이 극단화되면 국가가 개인을 추적하거나 또 감시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삶과 일상에 안면인식 기술을 보편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고려하고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인격권이 지켜지는 선 안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